가끔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숨막히게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이 방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평생을 간직해온 꿈속으로 빠져들듯 당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그 꿈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전략가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랑, 충성, 존경이라 불리는 그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개인의 이익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랑은 마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도의 심리 전략이며 한 사람이 내면 깊숙이 느끼는 결핍과 다른 한 사람이 세상에 내보내는 신호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거래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당신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사랑하고 더 깊게는 당신이 무심코 쥐고 있는 그 감정적 권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순전한 우연으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필요, 즉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 치유받고 싶은 욕구, 혹은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거나 무언가를 정복하고 싶은 욕구. 당신은 알게 모르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상구이자 그들의 시험대이며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달콤한 덫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을 성스러운 교양곡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체스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뒤에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보는 자만이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진짜 이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이 누구인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을 깨우는지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당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결핍을 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에 끌립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이 진실은 그 어떤 전쟁터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는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바로 그들 스스로는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그들과 달리 홀로서는 법을 아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감정을 소매 끝에 달고 사는 그들과 달리 당신은 속을 알 수 없는 냉정함을 지녔을지 모릅니다. 혹은 내면의 혼돈 속에 갇혀 사는 그들과 달리 당신은 명료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당신을 찾아 나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협상이 됩니다. 한쪽은 상대방이 갈망하는 심리적 자산을 쥐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들 자신조차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이미 뛰어난 전략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지만 그 눈빛 뒤에는 뚜렷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보상해줄 도구로서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본 모습을 사랑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의존을 진실한 애정으로 착각하고 존경을 교감이라 부르며 그들의 집착 어린 시선을 사랑이라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화된 당신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관계 속 권력의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존경이라는 빛을 비출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완전해지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내면의 자유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영원히 한 가지 역할을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완벽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에 지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 실수, 모순, 그리고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당신을 올려놓았던 재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이 당신에게서 그토록 흠모했던 것들,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신비함, 당신의 특별함, 은 이제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지루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덮어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력은 대체될 뿐입니다. 결핍에서 태어난 사랑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자신 안에서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는 것과 심리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혼동한다면 당신은 존경받는 이의 가면을 쓴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늘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동기를 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순진함에 의해 지배당할 것이라고.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빠져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투영된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가? 당신이 그들의 결핍을 상징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의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강해지도록 영감을 주는 불꽃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영원히 스스로의 두 발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로맨스의 옷을 입은 내면의 전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은 당신을 통해 과거의 유령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의 당신 때문에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한때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깨우기 때문에 당신에게 빠져듭니다. 당신의 어떤 눈빛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어떤 목소리는 곁을 떠난 어머니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어떤 침묵은 처음으로 자신을 하찮게 만들었던 사람을 기억나게 하고 어떤 신비함은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 기억을 만든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웁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정신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원형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이 살아납니다. 맹렬하고 압도적이며 멈출 수 없이.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운명이나 영혼의 단짝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현실과 상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들은 당신을 명료한 렌즈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상징,
즉 과거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해왔던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제 다른 결말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이성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빈 공간에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현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미완성된 집착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들이 잊지 못하는 오래된 감정의 유령을,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권력 구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을 통해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쓸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의식의 원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지연된 권력 각본이라 칭할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무언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하는 심리적 게임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오래된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은 스스로가 다시 패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당신만이 한때 잃어버렸던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존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연히 맡게 된 역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군주는 상대방이 숨기려 하는 것을 아는 자이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징을, 과거를 대신할 대역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닌 연극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지 않은 상처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그들 마음속에 사는 버림받은 아이의 희망을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과거로부터 구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우상화됩니다. 비디자, 구원이며 기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조용히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숭배는 분노, 실망, 심지어 원망으로 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격 없이 왕으로 추대된 자는 군중이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처형될 것이다. 당신 또한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상징이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소중히 여겨지던 꿈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고치려 하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스스로를 구원하게 하려고 감정적인 원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내면 극장에 갇히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누가 당신과 사랑에 빠질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 스스로가 그들의 과거를 위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를 사랑하려 하는가? 사랑은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시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빛인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을 감미로운 발라드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도구,
즉 사람들이 마음이 아닌 생존 본능으로 사랑하는 정치적인 거울로 묘사했습니다. 관계에 들어서는 모든 이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감의 가면을, 다른 한 명은 상처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두 가면 뒤에는 다른 이의 눈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려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 투영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파편들이 비쳐 돌아오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들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자질입니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당신이 한때 충분히 안아주지 않았던 어머니로부터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냉정함은 당신이 한때 증오했지만 동시에 갑옷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운 바로 그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뒤틀린 거울의 성이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왕자를 찾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때 쓰고 싶어 했던 왕관을 보고 있을 뿐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당신 자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도된 환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되비춰줄 권력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비춰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잊으려 했던 두려움을 비춰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독이 되는 관계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둘 다 그저 다른 각도로 기울어진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금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멈출 때, 당신이 만든 환상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낼 때, 그들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자아상을 비추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사랑을 멈춥니다.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들 안에서 보았던 이미지가 더 이상 당신 내면의 권력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영향력의 상실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는데 도움을 주도록 권력을 부여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존경을, 관심을, 감정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마저 거두어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사랑은 친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기대의 과잉 때문에 깨집니다.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들이 비춰준 당신 자신의 모습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깨졌을 때 당신은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만든 환상을 유지해줄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이제 관계는 성찰의 전쟁터가 됩니다. 현명한 자는 그 성찰이 더 이상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울을 사랑하듯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서 당신이 한때 진짜라고 믿었던 당신의 일부를 함께 가져갈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당신이 깨어있다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영원히 비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그 거울이 필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이상화의 게임도 권력의 환상도 아닌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은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탐험해보지 못했던 관점에서 자신을 볼 기회였습니다. 당신의 영혼 중 아직 숙달하지 못한 부분을 비추는 다른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운명이라 부르든 영혼의 단짝이라 부르든 배신자라 부르든 진실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귀환을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내면 권력의 제왕립이라 부를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아무리 깊이 사랑에 빠져도 자신의 심장이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더라도 그 누구도 당신의 정신을 완전히 통제할 자격은 없다. 사랑 자체가 실수는 아닙니다. 실수는 사랑하는 과정에서 깨어있음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화내지 않도록 침묵하고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미소 짓고 그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 무리하며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한때 사랑이라 불렀던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그럴 가치가 없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존재를 약속하고는 그들의 부재가 최종적인 형벌인 것처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당신이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애정이 아니라 권력을, 가치 있다고 느낄 권력,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권력,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진정한 자아를 지킬 권력.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본 모습을 거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당신이 결코 그들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인정을 받기 위한 무의식적인 협상입니다. 진정한 군주는 누구와도 자신의 존재를 협상하지 않습니다. 군주는 존재하며 다른 이들이 적응해야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이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머물게 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때 상처를 보고 약점을 보고 채워지고 싶은 갈망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평화에서 비롯된 나눔으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스스로를 건설한 자의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서로에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권을 잃지 않고 함께 걷기로 하는 의식적인 결정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비춰줄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장을 닫았기 때문에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줄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상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확장하기 위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 맞은편의 사람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원자처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동맹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깨어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 언젠가 도착할 한 사람, 삶이 너무 추울 때 숨을 수 있는 열린 두 팔이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부서집니다. 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단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안의 일부를 깨우기 위해 올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결코 구조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폐허 속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발사대를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를 찾았을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자신을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날 것 그대로 무장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장식 없이 말입니다. 채워지기 위해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함께 걸을 누군가를 선택할 만큼 충분히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할 때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명료함을 가져다주고 어떤 만남은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건드립니다. 어떤 만남은 당신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당신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설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꿈꾸는 듯한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궁극적인 권력의 게임으로 보았습니다. 승자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이며 강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잃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깨어진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이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당신이 감히 들어가 보지 못했던 내면 세계의 문을 여는데 필요했던 열쇠를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아를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자로 살지 않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자로 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도가 섞인 칭찬에 더 이상 녹아내리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반복해온 낡은 패턴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며 조용히 물을 것입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나를 보는가? 아니면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보는가?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소유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권력을 존중했듯이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끌어올리기 위해 사랑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자신이 상상한 틀에 맞추기 위해 결코 축소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아닌 명료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들을 같은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감정을 통해 거래하지 않으며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관계 속에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관계에서 막 걸어 나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때 보기를 너무 두려워했던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혼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너무 쉽게 내주었던 주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존중해야만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 영상을 그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각성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보기 시작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 안에서 당신의 권력을 되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